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방금 프랑스가 미 연준에 보관 중이던 금을 단 한 톨도 남김없이 빼버렸습니다. 무려 129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완전히 사라졌죠. 그런데 이들이 내놓은 변명이야말로 지난 수십 년간 중앙은행의 입에서 나온 가장 끔찍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투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틈을 타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를 찍던 금값은 불과 몇 주 만에 20%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동전쟁이 한창이던 1983년 이후 최악의 주간 폭락장이었죠. 오일 쇼크까지 겹친 이 시기는 모든 금융 모델과 교과서, 지난 50년의 시장 역사가 무조건 금값이 오른다고 가리키던 바로 그 완벽한 폭등 조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의 음모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이 숨겨진 서사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금값을 조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방향으로 시장에 비틀었는지, 그리고 대중이 엉뚱한 착각에 빠져 있는 동안 시장의 포식자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집어삼키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경고할 모든 진실은 공개 데이터, 거래소 공시, 중앙은행 보고서와 금고 재고, 자본 흐름도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이 파멸의 징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퍼즐 조각들이 각기 다른 매체와 맥락 속에 교묘하게 흩어져 있어 아무도 연결하지 못할 뿐이죠. 이제 제가 그 파편들을 하나로 맞춰드리겠습니다. 금시장에는 대다수가 착각하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뉴욕 코맥스 선물 거래소로 대표되는 종이금 시장입니다. 헤지펀드들이 100온스 단위의 가짜금 서리를 쉴 새 없이 돌려막는 도박장이죠. 알고리즘과 대형 투자은행들이 장악한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뉴스로 접하는 시세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끼치는 핵심은 코맥스 거래의 무려 95%는 실제 금이 단 한 덩어리도 오가지 않는 껍데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이 가짜 서리들의 총합은 창고에 있는 실제 금의 양을 아득히 초과합니다. 이는 비밀도 아니며 현대 금값이 조작되는 완벽한 시스템적 설계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런던 금시장 연합회 금고와 상하이 거래소, 중앙은행 간에 움직이는 진짜 실물 시장입니다. 거래량은 적고 눈에 띄지 않으며 절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죠. 하지만 진짜 장기적인 부의 흐름은 오직 여기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란 사태가 터진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증거금 제도를 고정액에서 계약가치 비율제로 기습변경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끔찍할 만큼 단순합니다. 금값이 오르면 증거금도 자동으로 폭등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시장 구조 자체에 파멸의 증폭기를 심어놓은 셈입니다. 그러고는 불과 2주일 동안 증거금 한도를 무려 3번이나 무자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치명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성되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HSBC 같은 무한대의 자본력을 가진 거대 포식자들은 이 미친 인상 타격을 웃으며 견뎌냈습니다. 반면 소규모 펀드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추가 담보를 댈 돈이 말라버렸으니까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투매는 폭락을 불렀고 이 폭락은 또 다른 레버리지에 마진쿨의 연쇄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반대 매매가 빗발쳤죠. 끝없는 추락과 마진쿨의 지옥이었습니다. 금의 실제 가치와는 철저히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설계된 사륙의 연쇄 청산 소용돌이가 휘몰아친 겁니다. 자, 이제 뼈아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누가 웃었을까요? 태풍을 버텨낸 자본 괴물들은 약자들이 헐값에 토해낸 피 묻은 물량을 여유롭게 싹쓸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가장 오래되고
악랄한 부의 강탈 공식입니다. 거래소는 이를 뻔뻔하게도 통상적인 변동성 점검이라고 보장했죠.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탈탈 털리고 거대 자본만 배를 불린 이 잔혹한 결과는 그들의 결정 구조 속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충격파입니다. 동시에 세 개의 재앙이 더 닥쳤죠. 튀르키예는 자국 석유의 90%를 수입합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져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뚫어버리자 튀르키예가 감당해야 할 에너지 청구서는 하룻밤새 수십억 달러나 폭등했습니다. 리라와는 이미 박살나고 외환 보유고마저 바닥난 상황에서 튀르키예의 선택지는 외환 위기 아니면 금 매각뿐이었습니다. 결국 단 몇 주 만에 60에서 120톤의 금을 시장에 토해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짚어보죠. 같은 기간 전 세계 금 상장지수 펀드에서 빠져나간 총 물량이 고작 43톤 정도였습니다. 언론이 금값 하락의 원인이라고 떠들어대던 모든 수치를 튀르키예 한 나라가 가볍게 박살낸 겁니다. 걸프만 국가들 역시 구조는 다르지만 기계적으로는 똑같은 파멸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이들의 달러 페그제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달러 외환 보유고가 필수적이며 이는 보통 원유 수출로 충당됩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자금줄은 끊겼고 고정 환율 방어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이 구멍을 메울 유일한 방법은 금을 투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런던 금고에서 빠져나간 어마어마한 물량의 시기와 규모는 걸프만 국부 펀드들의 투매 시그널과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세 번째 흑막은 바로 달러입니다. 이는 대중의 상식과 철저히 어긋나죠.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금과 달러의 관계는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 전 세계의 눈먼 자금은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이 맹목적인 수요가 달러를 폭등시키며 달러로 거래되는 금은 미국 밖의 모든 매수자들에게 기계적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끔찍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파국으로 가는 연쇄작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유가를 끌어올리고 미쳐버린 유가가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인플레이션 불길 속에 연준은 금리 인하의 카드마저 잃게 되죠. 폭등한 미국 금리는 전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고 결국 달러는 치솟으며 금값은 처참하게 붕괴합니다. 외제 수익률이 오르면 자동으로 팔아치우도록 세팅된 기관들의 매도 알고리즘이 대규모로 작동합니다. 지옥의 나비 효과죠. 자, 이제 모든 판을 짠 배우의 진짜 논리가 담긴 네 번째 진실입니다. 1920년부터 미 연준에 보관되어 있던 129톤의 프랑스 금이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공식 변명은 이렇습니다. 금이 너무 오래되고 규격 미달이라 현재 시장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팔아치운 뒤 유럽에서 새 금을 사들여 파리에 안전하게 보관했다고 떠들죠. 이 허접한 변명은 조금만 파고들어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과거 뉴욕에서 자국금을 되찾아갔던 모든 사례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독일의 송환작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모두 실제 금괴를 물리적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누구도 미친 척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집으로 가져오는데 그런 미친 짓을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이건 가짜 소유권을 현금으로 바꾼 뒤 딴 곳에서 급하게 진짜 금을 긁어모을 때나 쓰는 수법입니다. 물리적인 운송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할 때만 벌어지는 일이죠. 운송 비용이 천문학적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들이 돌려줘야 할 진짜 금이 창고에 단 한 톨도 존재하지 않았구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금괴 운송에서 물류 비용은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건 단순한 팩트가 아닌 시스템의 이면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핵심은 프랑스가 금환수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물 인도가 불가능해지자 현금으로 퉁치고
연중과 짜고 이를 단순 규정 강화로 위장하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양측 모두 진실을 은폐할 완벽한 동기가 있었죠. 연준은 금 지급 불능 사태를 절대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프랑스 역시 자국의 국부가 증발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감춰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진짜 팩트는 바로 그 다음 벌어진 일입니다. 독일의 엘리트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즉각 미국에 예치된 금을 빼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직 중앙은행 간부조차 미국에 금을 두는 건 시한폭탄이라고 폭로했죠. 현재 연준에 묶인 독일의 금만 약 400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맹렬한 환수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는 정확히 1965년의 공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 드골은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 뉴욕에 군함을 보냈죠. 전 세계가 앞다투어 금을 빼내가며 뱅크런이 터지자 1971년 8월 닉슨은 일방적으로 금 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닉슨 쇼크이자 지난 50년간 당신의 지갑을 지배해온 달러 패권 시스템의 추악한 시작이었습니다. 똑같은 사태가 터진다고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미국의 금 보관 능력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본질은 그때와 구조적으로 단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이 금값이 폭락하던 바로 그 순간 실물 시장의 충격적인 이면을 보십시오. 서류상 가격이 무너질 때 코맥스에서 실제 인도가 가능한 진짜 금 재고는 무려 25%나 증발했습니다. 종이 가격이 바닥에 짓눌린 틈을 타 누군가 실물 금을 미친 듯이 싹쓸이한 겁니다. 선물 계약을 팔았다고 진짜 금이 사라질 리 없지 않습니까? 금은 진짜지만 서류상 권리는 가짜입니다. 이 와중에 서구 언론이 철저히 침묵한 중국의 기막힌 움직임을 폭로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금 시장을 뒤흔든 가장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10대 대형 보험사들에게 자산의 1%까지 금에 베팅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1%가 우스워 보입니까? 수조 위안을 굴리는 거대 자본들입니다. 이 정책 하나로 쏟아질 대기자금만 약 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미 절반의 기업이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죠. 아직 허용 한도는 한참 남았습니다. 만약 이 파일럿 프로젝트가 다른 기관들로까지 번져나간다면 시장의 판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겁니다. 북미 ETF에서 자금이 피처럼 빠져나갈 때조차 중국의 금 ETF는 끄떡없이 자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상하이 쉐물 프리미엄은 코맥스 종이 가격을 비웃듯 천정부지로 솟았죠. 중국 실물 시장이 던지는 경고는 너무나도 섬뜩하고 명확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동양의 거대 자본은 맹렬하게 금을 매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부를 훔쳐가는 구조적 불균형의 정체입니다. 서구의 종이 금 투기꾼들이 마진콜에 쫓겨 헐값에 물량을 던질 때 빚없는 동양의 장기 투자자들은 그 물량을 포식했습니다. 서구 개미들이 패닉에 빠진 그 하락장은 아시아 중앙은행들에겐 그저 파격적인 박앤세일이었던 겁니다. 시장 구조론에서는 이를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의 부의 대이동이라 부릅니다. 레버리지에 기댄 약자들은 강제로 털려나갈 수밖에 없죠. 반면 강자들은 실물을 움켜쥔 채 폭락을 기회로 삼으며 당신이 굴복할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목격한 건 기계적으로 조작된 거대한 부의 강탈극입니다. 증거금 정책이라는 교묘한 함정이 그 설계도였죠. 승자는 이 지옥을 통제하거나 버텨낸 포식자들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돈줄을 쥐고 흔들 더 거대한 전략적 이면을 파헤쳐보죠. 개별 사건에 휘둘리지 말고 그 비극을 잉태한 시스템 자체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2022년 2월 미국은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단숨에 동결시켰습니다. 명분의 정당성은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결과는 그 순간 전 세계 모든 국부 펀드와 중앙은행들이 달러 자산은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달러는 언제든 압류당할 수 있으며 그 통제권은 오직 워싱턴의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폴란드, 카자흐스탄, 브라질,
인도, 그리고 중국까지 수십 년 만에 가장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는 이 국가들은 단순히 금값 상승을 노리고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러시아가 당하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린 가장 냉혹하고 생존적인 결단입니다. 당신의 자산이 잠재적 적국의 시스템에 묶여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당신 돈이 아닙니다. 오직 내 금고 안에 안전하게 숨겨둔 실물 금만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치적 이유로 동결되거나 몰수당하지 않는 유일하고 완벽한 안전자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념을 넘어선 탈달러화의 진짜 민낯입니다. 반미 감정 따위가 아닙니다. 미국의 횡포에 맞선 국가 단위의 치밀한 생존 전략이죠. 이제 당장의 가격 변동 따위는 있고 다가올 파멸적 나비 효과에 집중하십시오. 코맥스의 금고는 탕탕 비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동양의 큰손들과 국가들의 실물금 확보 전쟁은 더욱 광기를 띠고 있죠. 마진콜에 쫓겨 헐값에 금을 던지 서구의 종이 투기꾼들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청산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신은 마르고 있죠. 결국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서리 쪼가리가 진짜 실물 가치를 억누르던 이 기형적인 가격 조작 시스템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뚝이 무너지는 순간 실물과 종이 가격의 갭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규모로 폭등할 겁니다. 지금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인플레이션과 침체의 늪에 갇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하지만 무려 38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보십시오. 고금리로 빚을 돌려막는 이 미친 짓은 절대 오래갈 수 없습니다. 결국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실제 금리이나 무제한 돈 복사 그리고 달러 가치의 파멸뿐입니다. 바로 이 아수라장이 금의 초강세장이 폭발하는 완벽한 무대입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내십시오. 고점 대비 20% 하락의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돈을 지키고 싶다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시오. 과연 거시경제의 판도가 단 하나라도 바뀌었습니까? 미국의 최악인 재정 적자가 해소됐습니까?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 사재기를 멈췄습니까? 실물 시장에 금이 남아돕니까? 전 세계적인 탈달러 흐름이 역전됐습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는 증발할 것입니다. 대중이 믿는 환상은 전부 거짓입니다. 진짜 일어난 일은 레버리지 종이 시장의 기계적인 발작일 뿐이죠. 여기에 에너지 충격으로 인한 국가들의 강제 매각이 불을 지폈습니다. 일시적인 달러 강세라는 착시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경제 구조는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진 소수의 진짜 부자들에게는 헐값의 자산을 쓸어 담을 황금 같은 시간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결국 종이와 실물의 가격이 만나는 폭발적인 순간에 벼락부자가 될 사람들은 매일 시세표나 쳐다보는 개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조작된 장부상의 발작과 거대한 경제 구조의 지각 변동을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아는 버름장처럼 네모칸 통찰력을 가진 내부자들입니다. 당신의 돈을 지키려면 가짜가 아닌 진짜 신호를 보십시오. 금고의 실물 재고, 폭발하는 수요, 각국의 은밀한 매집 흐름, 그리고 장구와 실물 사이의 끔찍한 괴리 말입니다. 애초에 진짜 자산의 가치를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레버리지 종이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닫으십시오. 지금 당장 프랑스는 자국의 금을 파리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험사들에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을 싹쓸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서방 밖의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이 넘는 실물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죠. 거래소는 레버리지에 빠진 개미들의 피를 말리는 정책을 펴서 거대 자본들이 헐값에 실물을 털어갈 수 있는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거물들의 소름 끼치도록 철저한 합동작전입니다. 달러의 독재 시대는 끝났고 1971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실물금이 세상을 지배하는 다극화된 거대한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이 파멸적 전환이
5년 뒤에 끝날지 20년 뒤에 끝날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거대한 해일의 방향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파괴력은 갈수록 무자비해지고 있습니다. 허구의 종이 시장은 지금 억누를 수 없는 실물의 거대한 압력에 맞서 처절한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시나리오는 진짜입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바로 이 억눌린 가짜 가계표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름 돋게 실행되고 있습니다.